하고 만약에 그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면 몰수한다고 하면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다 사라질 거예요. 네,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한 37%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만 했더니 확 37%가 예, 업계에 줄었다. 굉장히 경고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0%가 좀 가짜였던 건데 실제 조사가 들어가면 더 줄어들 거예요. 이 조달 개혁도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을 독점을 해놓으니까 그 틈새로 소위 스펙을 박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시중 가격보다 똑같은 스펙인데 더 비싸냐 또 있고, 그리고 왜 한 개만 해가지고 경쟁도 못하게 만드냐, 왜 누구 편들어 주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시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네. 조달일정 개혁 방안에 그 대통령님 네,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지방 정부들에게 조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가해야 될 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만 하게 해놓으면 이게 또 조달청 독점과 똑같은 결과를 빚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 경쟁 체제를 도입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만약에 그걸 하면 그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거를 쓸 수도 있고 조달청을 쓸 수도 있고, 저기 뭐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하고 있으면 제주도 가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달도 경쟁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설계하고 있는 네, 시스템상? 저희가 그 나라장터에 그 쇼핑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각 그 지방 정부에서 만약에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유해서 납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조달을 독자적으로 시작하면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말고 딴 데 중앙정부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충남 조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그 경기도하고 전북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하고 그다음에 전북 내하고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지를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전북하고 지금 구현하면요. 두 개 하면 전북의 네. 장수구는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전북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 네. 그럼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전에 국무회의 때 한참 얘기했던 거긴 한데, 하여튼 뭔가 기회를 주면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달청 말고 지방에 해주면 또 거기서 또 이걸 좀 조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부패를 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들은 잘 감시 체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달사업법 개정안하고 전자조달법 개정안하고 두 개를 지금 진행을 그랬어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달사업법은 지금 12월 4일 날 기재위에 통과가 됐고, 전자조달법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시네. 지금 또 요새 논의되는 게 혁신조달, 그러니까 신제품 혁신조달을 좀 써줘라 정부가. 이건 좀 늘려야 되는 게 정부 방침인데, 그죠? 이것도 뭐 악용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는 장치들은 잘 좀 만드시고, 또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하면 혁신조달도 안 해버리니까. 네,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가 입찰, 지나친 저가 입찰 있잖아요. 네, 지나친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 경쟁 만능이다 보니까 이게 부실한 업체들이, 최근에 무슨 철도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얼핏 나오던데, 전 너무 저가에만 중점을 두지 않게, 그래도 괜찮은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기타 요소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달에 있어서 저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부 조달이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을 우대한 제품이냐, 아니면 그 소위 ESG 경영을 하는 기업 거냐, 또는 노동자나 계열 뭐 납품업체 등등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고 한 제품이냐, 아니면 선량하게 대우한 제품이냐, 이런 것들도 좀 평가 대상에 넣으면 그런 거 있죠. 네, 그 최저가 문제는 현재 그 국가나 지방 계약에 있어가지고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이랑 그 외에 실적 뭐 다른 요소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뭐 일자리 문제 또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적격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심사낙찰제 이런 부분의 평가 요소들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세밀하게 예, 좀 더 보완할 계속 부분이 체크를 해줘야 돼. 있습니다. 한번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또 그것도 적응해가지고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ESG 보완하고. 부분이나 지금 그 환경 관련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달 관련해서 부패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국가의 제일 쉽게 부패하기 쉬운 영역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벌떼 입찰 있잖아요. 네, 그 가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통제해요? 지금 저희가 공사 쪽하고 물품 쪽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들은 이제 저희가 그 등록 기준을 입찰을 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실사를 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쪽은 지금 브로커를 통한 공급 입찰이 좀 문제가 네.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급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찰 보증금 부과 대상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추려서 입찰 보증금을 부과를 하는 방식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떼 입찰이 이제 실질적 효과가 있으니까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부정부패 원인이 되는데 그 벌떼 입찰하면 수수료 받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다 내게 하고 예, 입찰이 낙찰이 된 데는 일단 계약 전에 이게 진짜 있는 회사인지를 전부 실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가짜 페이퍼 컴퍼니면은 당연히 낙찰 취소하고 네,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예, 하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예요? 공사는 지금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품 쪽은 지금 입찰 보증금 부과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그러니까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수 조사를 인력을 투입해 전수 조사를 하세요. 이게 네, 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 절대 안 하겠죠. 이것도 네. 역시 경기도에서 해봤더니 그 응찰 그 숫자가 확 줄더라고. 원래 뭐 300~400대 1 이러다가 확 줄어들더군요. 그 몇 번 조사했더니 예.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초기에는 확실하게 다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인력은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네, 해서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다 정상화되면 안 할 거거든요. 네. 그 전 단계까지가 지금 너무 초기가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조달청이 하는 일이 구매, 공사, 용역 예, 이 세 가지 종류인가요? 또 있나? 예, 크게 그렇게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는 이거 하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 그 중에 예를 들면 조달을 할 때 특정 업체하고 짜고 발주청이 스펙을 이제 소위 심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업체만 할 수 있는 스펙을 심어가지고 고기만 할 수 있게. 그런 예를 들면 이것도 입찰 비리인데 예. 그 점에 대한 뭐 시정 대응 방안이나 뭐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 발주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현재는 뭐 그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또 경쟁성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해당 분야에서 지금 AI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네.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교 평가를 해서 그렇죠. 또 점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인연이나 뭐 매수나 유혹이나 뭐 억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러진 않겠죠. 일단 1차 검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방정부들이 또는 지방정부나 뭐 공기관들,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가 하는 걸 감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조달청 자체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 감찰 기능 등을 활용해서 좀 철저히 좀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존 업자들하고 짜고 신규 업자가 못 들어가게 틀어막는다. 예, 예. 기법은 아주 다양하다. 온갖 방법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시정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요 수요자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 왜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에 내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이 공사 원가 계산할 때 예. 표준 품셈으로 할 거냐, 무슨 뭐라더라, 기존에 있던 거 통계내 가지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적 공사비라고. 실적 공사비야. 그거냐 가지고 내가 시장할 때인가 도지사 할 때인가 정부하고 하면 다툰 일이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전히 표준 품셈으로 하고 있죠. 표준 품셈을 일부 활용하고 실적 공사비라든지 또 뭐 시장 시공 단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도 좀 강화를 했고요. 그게 논리가 좀 묘하던데, 중소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준 품셈으로 해서 비싸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하면 되지. 네, 적정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그 논쟁 때문에 제가 한참 싸웠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페이퍼 컴퍼니들 만들어가지고 입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 30% 줄었다고 하네. 예. 이게 30%도 더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낙찰된 경우에? 예, 지금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아직 인력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담 부서하고 인력이 확보가 돼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조사, 낙찰 예정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로 장난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게 밝혀지면 어떤 제재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여부는 판단을 해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박탈이죠. 예. 박탈 외에 추가의 제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추가 제재는 이제 뭐 영업 정지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등록 기준을 미달했. 어차피 뭐 종이 회사인데 뭐 영업 정지 하나만 하지, 영업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말고는 또 뭐 있어요? 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기 되면 이제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그 제재를 가름하는 과징금 이런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과징금은 뭐 얼마나 있어요? 지금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의 10%,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그 계약 페이퍼 금액의 30%. 컴퍼니라고 하면 과징금도 의미가 없는 게, 안 내고 회사 문 닫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회사 뭐 어차피 자꾸 뚝딱뚝딱 만들 건데 한 40만 원만 주면 만들잖아요. 실제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집행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예. 입찰 보증금을 어차피 낙찰되면은 입찰 보증금으로 계약금 대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입찰 보증금도 못 낼 회사가 정상은 아니죠. 자기가 계약되면 잠깐 예치하는 거니까. 예치된 사람만 하고, 만약에 그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면 몰수한다고 하면,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다 사라질 거예요. 다만 이제 왜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느냐, 정상적인 회사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입찰 보증금 규모를 정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야 실제 제재가 되겠죠. 예. 계약금이 한 5%를 내게 한다든지.
지금은 물품 대금이 분야만 지금 입찰 보증금을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방안을 만들었고요. 계획인데 근데 그거 뭐 꼭 법률 개정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법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잘 만들어서 그걸 하면 아마 싹 한 40% 50% 사질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요즘 그 건설업계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업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그러면은 아마 수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 보증보험 같은 거 하면 되죠. 이행 보증은 이미 계약할 때 아니, 그거 말고. 제출하고요. 입찰 보증금을 예, 현금 말고 네. 증서로 내게 하면 되죠. 예, 보통 입찰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저 보증금의 총액의 1, 2%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해봐야 2만 원만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사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입찰 보증을 받으려면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또 그 평가사에서 평급을 그거 1,000만 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천만 원 좀 입찰 보증금 저기 보증금 못 받는 회사가 그 뭔 사업을 하겠어요. 네. 그죠? 하여튼 너무 과하게 보호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계약하거나 이럴 때요. 그 가짜 진짜 많거든요. 요새는 공정하게 한다고 가격 경쟁을 안 시키고 다른 경쟁을 시키니까 경쟁률이 거의 가격 대비해서 나머지 거의 추첨에 가까워져서 이게 경쟁이 아니고 거의 추첨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짜 회사 잔뜩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복골복 비슷하게 주택공사에 무슨 땅 살 때도 그러더라고요. 택지를 워낙 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냥 어디 국토부 장관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나갔다. 아 잠깐 너 회의를 길게 했나 보다. 어쨌든 땅 살 때도 그래요. 땅 분양할 때도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아예 조금만 신경 쓰면 실제 회사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편법으로 회사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막 소위 벌떼 입찰을 그럽니까? 그 사회적 낭비잖아요. 이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선량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 거 각 사회 부문에 있는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그거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각 부처들에서 뭔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제재 방법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나오죠. 보증금 내기 하고 다 조사하고 가짜 페이퍼 컴퍼니면 몰수해 버리고 그거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싹 사라져요. 안 하니까 생기는 거죠. 네, 조달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달청은 공급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혁신조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방정부 스카우터를 지정을 해서 혁신 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런 혁신 제품의 해외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 시장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 완화, 심사 가점 등을 통해서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의 모든 과정을 AI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조달 자유라는 상반기 경기 전북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전북의 모든 제품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 모든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꼼꼼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발표한 가점 부여 등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방안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우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직권조사 도입,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규격 사정 공개 강화, AI 모니터링, 신고센터 등을 연계해서 발주 기간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8월부터는 낙찰 예정자, 페이퍼 컴퍼니 위신 기업 등의 입찰 보증금을 부과해서 페이퍼 컴퍼니 입낙찰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 입찰 보증금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8월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예. 입찰을 할 때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요? 5%. 5%. 예. 근데 낙찰이 되면 무조건 실사해가지고 이게 페이퍼 컴퍼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다 몰수하고 취소하는 거죠. 네, 입찰 보증금은 그 낙찰에서 배제되면
국고 기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페이퍼 컴퍼니가 확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그 실지 조사를 시범 실시를 해봤는데요. 입찰 참가자가 예전에 그 동종 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한 37%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만 했더니 확 37%가 예, 업계에 줄었다. 굉장히 경고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0%가 좀 가짜였던 건데 실제 조사가 들어가면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부터도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없지만 예, 전수 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필요하면 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보증금 몰취하면 인건비도 나올 거니까 그걸 하면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했더니 40 몇 %가 줄어들던데 거의 절반 가까이. 다 가짜였다는 거죠. 낙찰 정보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뭐 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아시는 문제인데 이 입찰이긴 한데 경쟁 입찰이긴 한데 무슨 스펙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물론 필요한 스펙인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거기만 할 수 있는 거를 넣어가지고 거기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 부정부패죠 사실.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문제되고 있는 입찰 비리는 최소화 또는 없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